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즈온의 이재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 플랫폼 기본사항 75번째 파워앱스 포탈 및 사용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앱스 포탈이 이제 처음 도입된 지가 몇 년 안 되는데요. 물론 파워 플랫폼도 그렇고 한 1, 2년 전이었나요? 그때 이제 나올 때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공식 문서를 다시 보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워 앱스 포탈이 원하는 어떤 그 방향, 청사진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하게 됐고요. 그 MS가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 검열을 맡아하고 있는 미드업에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다루고 있거든요. 점점 더 촘촘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워앱스 포탈이 처음에 이제 그냥 웹페이지 정도 만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뭐 파워 플랫폼 안에 있는 것을 뭐 조금 이제 외부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SaaS라는 전체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 앱스 포털이 누가 왜 언제 이런 것들을 원하는지 이런 쪽에서 조금 접근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그 중심에 제가 볼 때는 다이나믹 365를 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간단한 관점에서 지금 일단은 말씀드리고 좀 자세한 것은 그 금요일 미드업에서 한 30분짜리 동영상으로 한 1시간씩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7월 달에 2021년 7월 달에 그 한 16개의 주제로 파워 플랫폼하고 다이나믹 365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스터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매일 한 2시간씩. 그때 아마 이런 얘기들 자세하게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거 조금 더 뭐 파워 앱스도 그렇고 파워 앱스 포탈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 때 요 하나하나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궁금하다면 한번 참여 내지는 제 유튜브 비디오를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주시면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요.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파워앱스 포탈은 이제 보안 인증하고 관련돼서 익명으로 또는 여러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같은 상용 인증 공급자 또는 HADBC2라든지 옥타 같은 엔터프라이즈 공급자를 통해서 내부 이제 그 테넌트 안에 있는 내부 또는 바깥에 있는 외부 사용자에게 데이터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파워앱스 포털 만들 때 익명으로 해도 되고 이런 공급자들을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 액세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 인증을 통해서 이제 아이디 뭐 이런 걸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제 포털을 요 파워앱스 그 포털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포탈을 사용하면요 인증 요구 사항 설정을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나중에 설정편에 보면은 나오는데 아마 MS 런에서는 거의 설명을 안 하고 이거 독스 그 공식 문서에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설정하고 각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자 정의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간단한 관리 제어를 통해서 정보를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이제 사용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현대 청중들이 이제 이런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왜 원하는가 이걸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 청중들은요 이 포털 기능에서 이제 기준을 두고 한번 한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셀프 서비스 커뮤니티 옵션을 통해서 정중 스스로가 답을 찾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그러한 이제 온라인 소비자에게 청중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 이게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러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게 포털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홈페이지 정도 만드는 건가 이래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된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이제 이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사용을 안 해서 지금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려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우리 한번 요거 한번 핸즈온 해봤으면 좋겠어요. 파워앱스 포탈을 사용해서 브랜드화된 개인화된 셀프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준다. 아, 이게 뭔지 저 진짜 궁금해져요. 브랜드화된 셀프 서비스. 그러니까 홈페이지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만들 수 있는 이런 거 같은데, 제가 이제 그때 테스트할 때는 이제 뭐 저 세미나 같은 이런 걸 할 때 발표자 등록 할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다른 게 있는 건지는 조금 공부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MS 런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건, 저도 이제 MS 런 가지고 이거 필 900을 하면서 이제 그냥 처음으로 공부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부분 많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읽으면서 같이 공부해요. 포털은 조직화되고 검색 가능한 지식 기반을 제공을 해서, 요거는 좀 이해를 가요. 검색 가능한 지식 기반.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데이터들 가지고 요 DB를 불러와서 하는 건 해봤거든요. 일관된 최신 답변과 피어투 지원, 그리고 주제 전문가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커뮤니티 경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포털이 이제 홈페이지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포털은 셀프 지원과 보조 지원 간의 원활한 전환을 통해서 이제 간단한 탐색 기능도 있어요. 이런 포털에. 그리고 포털 및 직시 문서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모바일 최적화를 통해서 제공을 해줄 수 있어요. 요 이제 어, 포털 그 파워 앱스 포털 통해 가지고요. 그 모바일 체제가 되니까 고객은 언제 어떤 장치에서라도 접근 가능한 거죠. 여기 이제 세 개가 이제 현대 청중의 어떤 성향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대부분의 글로벌 소비자는 이제 브랜드와 조직이 셀프 서비스 포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반 홈페이지가 아니고 뭔가 나한테 맞는 그 서비스 포털 이런 걸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분의 1 소비자가 구매를 활용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수행한 브랜드와 계속 연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셀프 서비스 포털이 가능했기 때문에 계속 연락하는 거겠죠. 그리고 소비자의 절반은 자기가 이제 웹이든 모바일이든 전화, 소셜, 셀프 서비스 채널을 포함해서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채널, 옴니채널이라고 하죠. 이렇게 사용하는 걸 이제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제 중요한 게 데이터가 어느 한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어느 한 곳에 있고 거기서 이제 여기 여러 군데서 그 데이터에 접근해서 그 전에 작업하던 걸 그대로 수행할 수 있나 이런 거에 돼야 되니까, 그럼 결국 데이터 벌스라든가 이런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벌스가 파워 앱스뿐만이 아니라 다이나믹 365에서도 같이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또 다이나믹 365가 파워 앱스의 그 저기 모델 기반 그 앱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복잡하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서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연결. 그래서 종종 소비자는 단일 지원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사용합니다. 이 얘기죠. 자, 조금 더 내려가면은 웹포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 이러한 이제 그 파워앱스 포털을 제공해주면은 사용자 추세를 활용하고 사용자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탐색 가능한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버스에 직접 액세스하여 요 말인 거죠. 사용을 하니까 이런 데 통해서 뭐 입력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버스에 저장되고 또 그걸 또 갖고 와서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군데. 그리고 또 외부 사용자, 내부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최신 연결된 환경들을 만드는 그 파트너, 또 아니면 그룹, 아니면 사내 직원, 이런 시나리오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파워 플랫폼만 갖고 있으면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기본 이제 여기 데이터 벌서에 데이터는 저장하고 이걸 통해서 기본 이제 요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활동할 수 있는 거는 다이나믹 365를 통해서 어느 정도 크게 윤곽을 잡아서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거기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금 더 세부적이고 뭐 어떤 그 상세한 내용들 중에 이제 일부는 파워 앱스로 가고 또 뭐 파워 오토메이트 자동화를 하면서 그리고 또 외부 접점 이제 홈페이지처럼 사용할 수 있긴 한데 그 데이터 내용은 이제 데이터버스에서 갖고 와서 뭐 이렇게 맞춤 형식으로 그럼 이제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버스에서 가져오니까 기존에 뭐 다이나믹 365에서 뭐 고객과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 여기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그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포탈에 그러면 이게 맞춤형으로 좀 될 가능성도 있고 뭐 좀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기서 여기 현대청 중에서 아까 제가 좀 궁금하다고 했던 뭐 셀프 서비스 환경 이런 게 궁금하고 권한 부여 이런 게 좀 뭔지 궁금해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아닐까 생각해요. 데이터 벌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다이나믹 365에도 그런 게 보이는데 여기 다이나믹 365 옆에 그 파워 플랫폼의 파워 앱스에 관한 요런 걸 이제 창으로 하나 띄워서 뭐 창이 인베디드 정도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 입력해서 여기로 가져오는 것들 보여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것들을 뭐 이쪽으로 보내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내믹 365에 뭐 기존에 이메일 받았다든지 아니면 전화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경험, 기존 경험들을 다이나믹 365에서 보여줄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여기 포털에 내지는 파워 앱스에서 가져온다고 하면은 그 기존의 그 상담을 하고 뭐 아니면은 그 직원들 간에 이제 뭐 이메일이라든가 뭐 사업 관련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어 나에게 맞춤형이죠. 다른 사람들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그 사람과 이제 직원과 내하고 이제 연락 주고받았던 이 모든 자료들이 쭉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나도 이제 저번에 어떻게 했는지 쉽게 알 수 있고 아니면은 또 직원도 이 고객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브랜드화되고 개인 맞춤 형목으로 그 사람께 쭉 나타나니까 서로 대화하기가 편해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기존에 옛날에 대화했던 게 또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 있고 이러니까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요 셀프 서비스 환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뭐 화면이 막 바뀌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그 구성되어진 화면은 같은데 거기서 이제 데이터가 달라짐으로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본다. 오늘은 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너무 많이 해버렸더니 이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을 뭐 읽어도 처음에는 그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저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다 이제 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제 공부 스터디 하는 걸 그냥 제가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 다음에 보면 제 흑역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뭐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의 연결고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조금 이거 MS 런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은 좀 힘든 면이 많거든요. 이런 걸 그냥 읽는다고 해가지고 머릿속에 바로바로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공부했던 것들도 좀 있고 이래서 얘기를 같이 하면은 좀 좋겠다 싶어서 계속 영상을 찍고 있긴 있거든요. 예. 아, 참 힘듭니다. 그 이게 막 이게 그 파워 앱스 관련돼 가지고 PPT가 4,400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어도 거의 2달 이상 걸리거든요. 한 번 읽는 데만 해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 읽는 그러니까 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안다는 것도 어렵고 또 다이나믹 365로 또 하나하나가 서비스가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뭐 얘기했던 뭐 여러, 여러 가지 그 다이나믹 365에 관한 내용들 이것도 하나하나가 꽤 양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 거 다 알아서 얘기를 하면 되게 좋겠지만 양이 많아서 힘듭니다. 그리고 데이터벌스도
어, 실제로 해보면 그 데이터 이게 그 모델까지 서비스 일반 데이터 서비스 모델하고 일반 데이터 모델이 있는데 그까지 하려고 하면 꽤 양도 많고 그 두 개 이제 연결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다이나믹 365랑 파워앱스랑 그때 쓰고 있는 이제 클래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옛날 이제 셰어포인트처럼 해서 그때 이제 만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모델 기반 그쪽에 보면 옛날 클래식 이런 게 있어요. 폼 양식 뭐 이쪽에 보면 그게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코드도 사용하게 되고 막 이러는데 그 정도까지 해야 이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통합 작업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이해가 가기도 하고요. 예. 오늘은 어, 예, 다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그 지금 제가 이제 PL 고백하면서 왜 이렇게 조금 이쪽 부분에 들어오면은 왜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지 좀 이해해 주십사 이런 마음에서도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씩 잘 해보도록 합시다. 네, 화이팅!